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예. 오늘 알아볼 것은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비판 및 사건 사고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진상들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나무위키니까요. 나무위키는 반만 믿고 반은 이제 흘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순서대로 나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부터 좀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롯데월드 후렌치 레볼루션 관람객 사망 사고라고 합니다. 후렌치 레볼루션은 뭔지 아시죠? 프랑스 혁명입니다. 농담이고요. 후렌치 레볼루션 요겁니다. 요거. 네, 롯데월드 실내에 있는 이제 한 바퀴 도는 그런 이제 실내형 롤러코스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992년 8월 16일 오전 10시 40분경 가족과 함께 롯데월드를 관람하던 40대 중국인 남성 이모 씨가 후렌치 레볼루션의 540도 뱅킹 수평 회전 구간 근처에서 사람 허리춤 높이의 안전 패스를 넘어서 트랙 구간에 무단 침입해서 레일 위로 목을 내밀고 사진 촬영을 하다가 시속 80km로 달리는 열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에? 이후 사고 지점의 안전 패스는 사람 키만큼 높아졌고요. 열차의 운행 최고 속도도 안전을 위해서 시속 83km에서 시속 70km로 줄게 됐습니다. 라는 건데요. 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이 레일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들 오고 가는 곳에까지도 레일이 있거든요. 뭐 요런 뭐 식으로. 근데 거기에 누가 안전 펜스를 넘어서 들어간 거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랬다가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서 사망했다는 거네요. 그게 최초의 사망 사건인가 봐요. 롯데월드에서 발생한. 아무튼 이 뉴스 기사가 있는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 놀이기구인 청룡열차 선로 부근에서 중국 교포인 40살 이응관 씨가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 보호 철망이 쳐진 선로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다가 열차에 부딪혀서 숨졌습니다. 와, 진짜 그거네. 이 아까 사진 봤던 것처럼 이 약간 폭포 같은 요런 거 나오는 구간에 사람이 몰래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건이었군요. 아니 거기를 왜 들어가셨을까? 들어가지 말라고 펜스를 쳐놓은 건데. 하여튼간에 딴 건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일정 부분은 본인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외람된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어서 읽어볼게요. 1995년 3월 22일 오후 9시 41분 민속박물관의 저잣거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 수뇌부에서 1분 만에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숨기려고 일부러 신고하지 않다가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지게 됐고요. 스프링클러도 작동 기준 온도 미달로 인해서 가동이 되지 않는 바람에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결국 화재는 약 8시간 뒤에 박물관 내부 시설이 잿더미가 되고 나서야 진압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옛날엔 있었거든요? 아시죠?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야. 이게
이 그 놀이기구 있는 이쪽 플로어 말고 약간 안쪽에 3층, 4층 막 이런 데에 보면은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싹 다 불탄 적이 있다는 거죠. 한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와, 심하네. 와. 자네들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머. 민속관 내부는 원래 이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다 이거. 조금 불난 게 아니라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네. 근데 이제 잘못 신고했다가 이 일파만파 소문이 커지면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신고를 안 했다가 더 이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사건인 거군요. 아이, 신고를 빨리빨리 해야지 왜 안 했을까? 얼른 불을 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사건도 있습니다. 1999년 4월 16일 오후 8시 40분경 17세 여학생이었던 박 모양이 신밧드의 모험을 탑승하던 중에 하강시의 스릴을 느끼고 싶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천장에 얼굴을 강타당하고 추락했습니다. 박양은 이 사고로 얼굴 등에 64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신밧드의 모험 차량에는 안전바 같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운행 중에도 탑승자가 일어서는 것이 가능했으며 특히 이 당시에 신밧드의 모험을 서서 탔다는 객기짓이 청소년들 사이에 무용담같이 퍼졌었는데 아마도 박양 역시 이 소문을 듣고서 호기심에 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절대 일어서지 말라는 문구가 탑승 차량에 부착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네요. 이건 그래도 이제 뭐 아까처럼 뭐 사망 사건이라든지 뭐 인명 피해가 엄청 심하게 발생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안전벨트가 없이 진행되는 그런 놀이기구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은 이렇게 부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딴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놀이기구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면 됐을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네요. 뭐 신밧드의 모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그다지 위험한 놀이기구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배 타고 이 물길을 이제 다니면서 안에 뭐가 있는지를 탐험하는 전형적인 그런 이제 탐험형 어트랙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낙하 구간이 한 번 있어요. 마지막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일어섰다가 이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행이네요. 다치기만 하신 거라서. 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사건도 있습니다. 2003년 8월 4일 오후 4시 30분경 해성특급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남성 직원이 고장난 해성특급 동체를 견인하다가 열차가 갑자기 출발해서 레일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면 살 수 있었지만 롯데월드가 이것을 숨기려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계속 지체하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넘기고 말아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정비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기구를 밀 것을 요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현장 직원들에게 입막음을 시켰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롯데월드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요. 유족 측도 롯데월드와 보상금 합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라는 거네요. 해성특급이 이제 뭔지 아시죠? 이거 그거거든요. 이겁니다. 이게 되게 요상스러운 위치에 있는데 약간 우주로 탐험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컨셉의 놀이기구입니다. 뭐 엄청 무섭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인데다가 생각 이상으로 안에가 되게 넓어서 이거 이런 놀이기구가 있단 말인가? 싶을 정도의 느낌을 좀 주는 놀이기구거든요. 근데 사실 빠르긴 빠르고 이제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엄청 위험하진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뉴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뉴스 사이트는 오마이뉴스입니다.
2003년 8월 7일 기사고요. 또 한 번의 안전 불감증이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김모 씨가 고장난 놀이기구를 견인하던 도중에 레일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해성특급 놀이기구가 승차장 전방 약 10m 지점에서 고장으로 갑자기 멈췄다. 롯데월드 측에서는 관람객들을 대피시켰고 이후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기구를 수동으로 승차장까지 끌고 갔다. 이날 사고는 동체를 밀던 중에 기구가 구동 바퀴에 닿으면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고 김 군의 다리가 기구의 좌석과 기구 옆 비상계단 레일에 끼면서 일어났다고 한다. 그 상태에서 김 군은 약 1.5m를 끌려갔다고 한다. 이후 구급차에 실려서 근처 현대 아산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지만 다리와 골반 부분의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객들이 있었을 때 벌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출발했다가 플랫폼에 돌아와야 되는데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얘가 갑자기 작동 안 하면서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승객분들한테 내리세요, 내려서 걸어오세요 해가지고 양해 안내를 하고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이걸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끌고 왔는데 살짝 바퀴가 레일에서 뭐 비껴나갔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비껴나갔던 바퀴가 다시 레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직원분이 다리가 낀 상태로 한 1.5m를 간 거죠. 근데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이제 신체가 뭐 뜯겨져 나갔거나 뭐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셨지만 사망하신 거다라는 거네요. 뭐 그래도 유족 측과 보상금을 원만하게 잘 합의하면서 끝냈다고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19세면은 진짜로 그냥 완전 쪼꼬미 학생인 건데 이 월급 해가지고 좀 용돈벌이 좀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목숨을 잃는 사건이 생기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 결국은 지금까지 많이 알아보진 않았지만 법대로 하고 절차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사건도 있습니다. 이제 아틀란티스 탑승객 사망 사고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고 중에 하나죠. 2006년 3월 6일 오후 5시 20분 아틀란티스에 탑승했던 한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 성모 씨가 맨 앞좌석에 앉아 있다가 시속 70km의 속도로 급하게 회전하는 구간에서 기구에 머리를 부딪힌 후 튕겨져 나가서 12m 아래 석촌호수로 추락해서 익사하게 됐다. 피해자 성 씨는 사고 발생 25분 후 구조대에 의해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되었다. 특히 사고가 난 어트랙션인 아틀란티스는 2년 전인 2004년 2월 무면허 업체가 철골 및 구조물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던 상황이며 특히 일반 이용객이 롯데월드에서 정식 운영 중인 어트랙션에 탑승했다가 시설 안전 문제로 인해 사망한 최초의 사례로 롯데월드 사상 최악의 안전사고로 기록됐을 정도로 후폭풍과 파급 효과가 그야말로 엄청났다. 물론 피해자가 롯데월드의 직원이었지만 직원으로서 업무 중에 시설 점검차 탑승한 게 아니라 휴무일에 롯데월드 이용객으로 놀러왔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일반 이용객이 사고를 당한 것과 동일한 케이스이다 라는 겁니다. 뉴스 기사가 있어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MBC 뉴스고요.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놀이기구 타다가 20대 추락 사망이라고 하는 2006년 3월 6일 기사입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에서 롤러코스터의 종류인 아틀란티스 놀이기구를 타던 28살 성모 씨가 12m 아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성 씨는 땅에 떨어졌다가 석촌호수로 빠졌는데
25분 뒤 호수에서 건졌을 당시에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은 롤러코스터가 시속 70km의 속도로 21m 높이의 레일에서 커브를 돌면서 내려오던 중 성씨가 갑자기 놀이기구에서 튕겨져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성씨가 추락한 뒤 성씨가 앉아있던 자리에 있던 안전벨트와 무릎을 고정시키는 레버가 풀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씨는 공교롭게도 롯데월드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안전팀 직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비번으로 친구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찾아 휴일을 즐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틀란티스는 350억 원을 들여서 지난 2003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최고 시속이 75km에 달하는 롤러코스터 종류의 놀이기구입니다. 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야, 이거 이런 사고였군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전 직원이 사망했다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직원인 건 맞지만 그분이 휴일 때 놀러 왔을 때 당한 사건이었군요. 뭔가 시공부터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뭔가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해당 직원은 동료 직원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에 함께 롯데월드에 방문했으며 아틀란티스 탑승 시에는 술에 만취를 해서 안전바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안전요원 또한 술에 취했긴 했지만 롯데월드 직원이기 때문에 탑승을 시켰고 안전바를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실 안전바 결속 미확인도 문제지만 원래 음주자는 어트랙션 탑승이 전면 금지되는 안전규정을 참고한다면 만취 상태였던 이 직원을 탑승시킨 것만으로도 안전요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원래는 만취한 사람을 태우면 안 되지만 직원이고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태웠다. 그리고 이제 술 취했지만서도 자기가 직원이니까 잘 처신하겠지 싶으니까 이제 태워서 그냥 출발을 시킨 거네요.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안전벨트 체결이 안 되면 출발이 안 되게 막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이런 기술이 없었나 봐. 그냥 그 직원분들이 안전 확인하는 걸로 그냥 땡이었나 보네. 그죠? 야, 이거는 참 그 있지 않습니까? 그 1대 9대 300의 원칙인가? 300개의 자잘한 사고가 발생하면은 9개 좀 큰 사건이 발생하고 한 번에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하인리 그분이 말씀하신 거. 그게 떠오르네요. 예. 하나의 엄청 큰 잘못이 아니라 조그만한 거 이게 다 모여서 하나의 큰 인사사고로 이제 발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 사망사고로 인해서 그 당시에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미지에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 롯데월드 측이 무료 개방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또 문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망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차원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006년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무료 입장에 대한 이벤트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이때 롯데월드를 무료로 오픈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갈 수가 없었죠. 그냥 이제 뉴스로만 봤어요. 공짜로 연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파를 보십시오. 무료로 연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다 롯데월드에 모이게 된 거예요. 여기 진짜 안간힘을 쓰면서 직원분들이 이제 문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롯데월드에서 배치한 안전요원의 수는 겨우 200명 뿐이었습니다. 원래는 200명의 인원으로는 이렇게 많은 입장객을 절대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안전요원의 인원수를 당장 크게 늘려야 되고 경찰에도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라는 내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임원진들은 무료 입장객들이 많다고 해서 뭐 별일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안전을 억지로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인파가 입장 대기로 몰려들자 롯데월드 측은 당연히 질서 유지에 나섰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롯데월드와 잠실역을 연결하는 지하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안전요원이 이렇게 막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잘못 전달되면서 혼란이 가중됐고요. 이때 7명이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안전요원이 앞에서 했던 말은 지금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뒤에는 잘 안 들리잖아 그게.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들어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막 깔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사고가 난 장소가 워낙 넓은 곳이라서 음성 지시가 잘못 전해진 데다가 이미 사람들이 새벽부터 기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급증이 겹쳐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롯데월드 쪽으로 앞다투어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바닥에 넘어지거나 주인을 잃은 신발들이 나뒹굴고 계단 가운데에 있던 파이프형 난간도 입장객들의 무게에 밀려서 뽑히고 망가지고 출입구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35명이 골절 등의 중경상을 입게 됐습니다. 당시 입장객 통제를 했던 롯데월드의 직원에 따르면 압사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받게 됐죠. 경찰들이. 그러면서 현장에 의무경찰 400명이 배치가 되게 되면서 비로소 사태가 수습되게 됐고요. 원래 개장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전 8시 20분부터 입장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죠. 개장 1시간 만인 오전 9시 40분쯤 입장객 수가 35,000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원래 롯데월드는 동시 수용 인원 설계 한계가 38,000명이었는데 거의 한 95%는 찬 거죠. 이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일 입장객 수가 3만 명을 넘는 수준은 뭐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 뭐 이런 거의 민족 대명절에 가까운 날들에만 이 정도가 넘는 편인 건데 이 당시에는 그냥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이 정도가 갑자기 몰려든 거죠. 게다가 문제는 이게 오픈한 지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인 겁니다. 실제로 밖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전 8시, 9시 막 이때였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만 명쯤이 밖에서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국 롯데월드는 개장 1시간 만에 입장을 중단시키고 대기 중이었던 손님들에게도 귀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출입구 셔터 앞에서 진을 치고 아니 그러면은 무료 입장권이라도 주세요 이러면서 항의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행이었네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38,000명 들어갈 수 있는데 35,000명이 들어갔으니 사람도 너무 많았고 한 4시간을 기다려야 어트랙션 한 대를 탈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너무 갑갑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서 롯데월드 측은 원래 폐장했어야 될 시간보다 5시간 이른 오후 6시에 조기 폐장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무료 입장 이벤트는 원래 한 4일 정도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전면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시기는 롯데월드가 휴장되는 시기가 되게 됐고요. 4월 1일에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한편 당일 에버랜드나 서울랜드는 엄청 한적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이용객들이 이를 노리고 반대로 놀러갔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말 진중하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저희가 처신 잘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미지를 천천히 바꿔도 모자란데 한순간에
어떤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 입장 이벤트 합니다. 이러니까 10만 명씩 몰려오니까 더 큰 화를 입게 된 거죠.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이때 롯데월드 가지 말자 이런 거 되게 많았어. 소비자를 기망한다 이러면서 진짜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엄청 불매운동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 사건이 다 잊혀졌죠.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태까지 많은 사건들을 봐왔지만 약간 혀가 좀 내둘러지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지금 이 사이트는 KBS고요. 다음과 같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유, 이거 진짜 사람 잡겄네 사람이고. 보니까 다 학생들이네. 어른들이 거의 없네.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무도 다친 정도로만 끝난 게 다행이네요. 진짜로 천만다행이네. 야, 이거는 진짜 제가 만약에 갔다? 여기를? 그럼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많으면은 이제 엄두가 안 나지. 전 또 사람 몰리는 거 정말 싫어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은데, 다음은 이제 SBS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순간들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문을 완전히 닫고 엿새로 예정됐던 와, 미쳤나봐. 사람 많은 거 봐. 이렇게 많아? 와, 나 지금 소름 돋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타지? 질서가 전혀 유지가 안 됐겠네요, 그냥. 야, 이거 대단하다. 하여튼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인재에 가깝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도 있습니다. 판타지 드림 탑승객 부상 사고입니다. 2006년 6월 27일 오후 4시 10살이었던 정모군이 판타지 드림을 타던 도중에 갑자기 4m 위의 천장에서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의 석고 마감재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었고요. 옆에 있던 13살 정모군도 파편 조각에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마감재의 크기와 무게가 상당했던 데다가 마감재 뒷면에는 드릴로 박은 못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라는 건데, 판타지 드림은 이거네요. 93년에 개장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놀이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탑승해서 이제 쭉 돌아보는 그런 이제 어드벤처식의 어트랙션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가 떨어질 거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탈 때. 여기서 근데 슝 떨어진 거죠. 이게 높이가 지금 보니까 상당하네요. 네. 이건 진짜 잘못 맞으면 아무리 가벼운 거여도 꽤 크게 다칠 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사건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같은 해예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롯데월드를 그 당시에는 불매운동 같은 거 할 만했죠? 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들어서면서 자이로드롭 정지 사고가 발생했는데 총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 10월 7일에 한 번, 2015년 4월 28일에 한 번, 2016년 9월 19일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 정도가 자이로드롭이 상공 60m에서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또한 굉장히 최근이죠. 2025년 5월 10일 오후 8시경에도 자이로드롭이 상공 70m로 올라가던 도중에 갑자기 2분 동안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뭐 인사사고로 이어진 것들은 아닙니다만, 야, 생각하면 진짜 소름 돋는다. 내가 자이로드롭 탔는데 상공 60m야. 안 내려가. 근데 멈춰서 이러면 정신 나가죠, 진짜로.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것도 진짜. 물론 이런 급강하하는 놀이기구들은 아마 나름대로 다 안전장치가 돼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처럼. 그래서 수직으로 팡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계속 상공에 떠 있어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죽음에 필적하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는 프렌치 레볼루션도 정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12년, 2018년 두 번인데 와 이거는 최악이다.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은 좀 최악이네요. 열차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5m의 높이에서 벌벌 떨면서 승객들이 기다렸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승객의 가방이 열차 바퀴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 측의 잘못은 아니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5m 높이면은 꽤 높죠. 이제 아파트로 치면 한 3층 이상 되지 않나요? 5m면은? 근데 각도가 어느 각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각도든 내려가는 각도든 여기서 멈춰 있으면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기괴 그 자체죠. 하여튼 그렇고 야 이것도 있었구나. 풍선비행 고장 사고. 이거 풍선비행 뭔지 아시죠? 이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롯데월드의 이제 위에를 쭉 타고 도는 실제 열기구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탑승하는 이제 모노레일 같은 그런 건데 생각보다 꽤 무섭습니다, 이거. 네. 근데 이게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뉴스 사이트는 조선일보입니다. 2011년에 나왔던 기사고요. 국내 최대 놀이공원인 서울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가 30m 높이 천장에 매달린 채 멈춰서는 바람에 승객들이 30분 넘게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6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풍선비행 놀이기구 10대가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춰서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50명이 30m 상공에 매달린 기구 안에서 40분 동안 갇혀있게 됐습니다. 라는 건데 그렇군요. 원래는 이게 그건가 보네. 한번 쭉 올라갔다가 자동으로 돌고 쭉 내려오는 그런 구조인 건데 이게 뭔가 잘못되면서 사람들이 탄 상태에서 내려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하나하나 수동으로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여튼간에 이게 내 일이었어 봐요. 이게 글로만 지금 읽으니까 그냥 그런 갑네 이러지만 내가 여기 탔어봐 40분 있어봐요. 이러면 진짜 정신 나가는 거지. 높이가 적당히 높은 게 아니라 30m면 아파트 13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는 부적절한 조형물 설치 사건도 있는데 2017년 9월 할로윈 시즌에 롯데월드가 나체 상태의 여성을 피범벅이 된 고기처럼 포장한 조형물을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설치했다가 손님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결국 철거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뭐야? 롯데월드 부적절한 조형물. 이거네요, 이거. 약간 좀 뭔가 판매하고 있는 정육점의 고기처럼 포장을 해서 놓은 건데 딱 봐도 그냥 일반 통로 같은 데다가 놓은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이제 할로윈이니까 이런 식의 뭔가 좀 기괴하고 으스스한 연출을 하는 건 뭐 놀이공원들의 뭐 국룰입니다만서도 조금 좀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그런 전시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유괴되고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해에 이런 조형물 설치하는 게 이제 말이냐 방구냐 이런 것 때문에 항의를 받고 철거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튼 그렇고요. 야, 이건 진짜 엄청 최근 건데 후룸라이드 전복 사고가 있었어요? 진짜? 2025년 6월 10일 한 달 전이에요. 오전 11시 20분경 후룸라이드에서 한 보트가 평지 구간에서 이동하던 도중에 약 90도가량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명 중에 2명이 타박상과 찰과상 등의 가벼운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로는 2차 낙하 지점에서 물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서 갑자기 하강하는 보트가 속력을 줄이지 못해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큰 소음과 함께 전복됐다고 합니다.
롯데월드는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다른 보트에 탄 탑승객들을 다 이제 탈출을 시키면서 잠시 운행을 정지하게 됐는데요. 당시의 사고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분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놓으신 사진인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예, 보시면 이제 이게 낙하하는 구간에서 보트가 완전 뒤집혀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일이 웬만하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벌어졌다는 거죠. 그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롯데월드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다 알아봤고요. 이 사실은 그 놀이기구 타는 게 우리가 이제 재밌자고 타는 건데,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아슬아슬한 그런 기구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전장치가 없이는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구를 믿고 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건데, 이런 식으로 안전사고가 많았다면은 신뢰를 잃기가 너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 기계 오작동 뭐 이런 것보다 예견되고 예측될 만한 사건들이었다는 점에서 더 좀 심기가 좀 불편해지는 그런 사고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롯데월드 알아봤으니까 에버랜드도 알아봐야 되겠죠. 에버랜드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에버랜드는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이전에 자연농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놀이기구가 주가 된 곳이 아니라 자연을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부터 조금 압도적인데요. 원숭이 탈출 사건이 있습니다. 예. 1976년 7월 7일 원숭이 5마리가 탈출해서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을 서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믿을 수가 없는데, 야, 이거 실제예요? 아, 실제예요.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1976년 7월 7일 용인에서 수박을 따던 한 농부 가족이 무언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서 수박을 먹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태연하게 수박을 먹고 있던 원숭이는 용인 자연농원 동물원에서 탈출한 5마리의 원숭이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느닷없이 원숭이가 출현했다는 말에 마을 주민들인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동물원 직원들은 공기총을 허공에 쏘면서 원숭이들을 포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원숭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급기야는 원숭이가 소주를 먹고 취해서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래서 아기인 줄 알고 봤는데 아기가 아니고 원숭이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도 들렸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원숭이들이 수박밭을 돌아다니면서 수박을 먹고 수박을 깬 탓에 동물원 직원들은 피해 농가를 찾아서 보상하기에 바빴습니다. 원숭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12가구에게 최저 5,000원에서 최저 2만원까지의 수박값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라고 배상까지 해주는 그런 엔딩이었군요. 진짜 엄청 놀라셨겠다. 그죠? 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82년 6월 일본 원숭이 40마리 중에 10마리가 탈출해서 덜 익은 참외를 서리했다는 그런 기사가 또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신남식 씨의 동물이야기라고 하는 칼럼에 적혀 있습니다. 1982년 6월 용인 에버랜드에서 일본 원숭이 10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원숭이 내부에서의 장기적인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탈출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먹고 살 길을 이제 찾아 헤매다 보니까 인근 농가에 있는 이제 작물들을 서리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아주 귀여운 사건인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위험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가고일의 매직 배틀 승객 사망 사고인데요. 가고일의 매직 배틀 뭔지 아시죠? 검색해 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예, 요거. 이거 어두운 실내에서 이제 벌어지는 다크 라이더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승객들이 어떤 특정적인 방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 방이 엄청 큰데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효과인 어트랙션인 거예요. 방이 360도가 돌아가. 이렇게. 근데 의자도 그거에 맞춰서 살짝살짝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마치 360도가 돌아가는 것 같은, 집 자체가 싹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착시 효과의 그런 놀이기구인데, 사실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잖아요. 착시가 위주인 거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 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벽이 이런 식으로 360도가 돌아가요. 근데 안에 앉아있는 탑승석도 살짝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사람이 끼면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자세하게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오마이뉴스입니다. 에버랜드 가고일의 매직 배틀 무기한 운행 중단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에 몸이 끼면서 승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경 신형 놀이기구였던 가고일의 매직 배틀에 입장했던 안모 씨가 탑승석에 앉지 않은 채 기구가 작동하면서 추락해서 놀이기구에 몸이 끼면서 사망하게 되었다. 남편과 자녀 2명과 함께 탑승석에 앉아있던 안 씨는 안전막대가 내려오기 직전에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탑승석 바깥에 서 있었는데, 문제는 이 놀이기구는 탑승석 바깥도 돌아가는 기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3m가량을 추락해서 움직이는 구조물과 고정된 건물 벽 사이에 몸이 끼고 사망까지 하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당시에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기구가 이미 작동된 다음에는 사건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크라이드니까, 어두운 데서 운행되는 그런 어트랙션이니까 잘 안 보였을 수 있겠죠. 더불어서 사람들은 보통 놀이기구에 타면 소리를 질러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비명인지 정말 좋아서 지르는 비명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구가 작동되고 20초가 지난 다음에서야 사고가 난 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에버랜드 측은 손님의 위치 이동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잘못이라면서 사고의 원인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가고일의 매직 배틀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게 승객의 덕목이긴 합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아무래도 놀이공원 측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온전하게 승객 탓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네, 보시면 이제 기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셔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타봤는데 그냥 되게 재밌고 신기하네라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것 같아요. 컨셉 자체도 이 가고일 성에 들어간 기사가 가고일이랑 아마 싸우는 내용일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기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어트랙션이었거든요. 근데도 이런 데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절대 벽은 안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만 벽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어트랙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건 좀 유명합니다. 독수리 요새 인부 사망 사고인데요. 독수리 요새도 이거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2009년에 이제 운행을 정지했거든요. 이게 에버랜드 입구 들어와서 바이킹이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바이킹 가기 직전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아마 다른 놀이기구가 들어온다고 살짝 좀 비어있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좀 많이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2008년 11월 3일 보조기사였던 김모 군이 독수리 옷의 감속기 교체 작업을 준비하던 도중에 지상 20m의 크레인에 2톤짜리 크레인 붐대가 낙하하면서 김 군을 강타하게 됐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운행이 중단되다가 리뉴얼을 거치지 않고 2014년 9월에 철거되면서 지금은 없어지게 된 놀이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요거는 이제 정비를 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 사실 이 독수리 요새랑 연관되어 있는 많은 괴담들은 누가 탔는데 사망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거를 점검하던 인부가 사망하게 된 사건인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측에서는 이 놀이기구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이어서 요거는 이제 딱히 놀이공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니지만 홍보 관련된 이제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SNS 홍보성 광고 논란인 건데, 이제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인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요런 식이었다는 거죠. 네. 깨톡으로 에버랜드 측한테 이제 문자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에버랜드 잘 지내? 너 오늘도 안 왔더라. 기억해. 튤립 축제는 29일에 끝이라는 거. 부재중 전화 429통. 이번에도 안 오면 정말 끝이야. 점점점.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집착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좀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광고인데, 이게 요즘엔 데이트 폭력 관련되어 있는 기사 같은 게 워낙 많이 나고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또 이게 되게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피해자들을 되게 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사건인 거죠. 뉴스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버랜드 데이트 폭력 마케팅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식 사과 없다.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스토커를 따라한 마케팅으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4일 공식 SNS에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연상시키는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 바탕화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바탕화면 같지만 메시지는 너 오늘도 안 왔더라. 이번에도 안 오면 끝이야. 같이 상대방을 협박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429건의 부재중 전화, 오후 10시가 넘은 밤에 오는 메시지 등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토커를 연상시키는 광고였습니다. 논란이 일게 되면서 에버랜드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다만 에버랜드는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의 홍보팀 관계자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없다. 데이트 폭력을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예전에 SNS에서 연예인들이 자기한테 전화한 것처럼 잠금화면을 꾸미는 컨셉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랜드를 화자로 설정해서 손님들에게 놀러와 주십사 하는 메시지의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등등 다양한 채널에 글을 올렸었는데 페이스북에는 3,000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지만 그런 지적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으스스하기도 해요. 429통의 부재중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안 오면 끝이야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요런 깨톡 컨셉이 으스스하죠. 게다가 온 시간대가 오후 11시 13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밤에 누군가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음습한 느낌이 드니까 썩 좋지는 않은데, 저도 근데 이거는 그 관계자분이랑 동일한 의견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그냥 좀 집착 있는 사람의 그냥 전형적인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밑에는 조금 더 소름 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티익스프레스 안전바 풀림 사고입니다.
최악이죠. 2018년 T익스프레스에서 캐스트가 탑승할 때 안전바를 끝까지 손님 거를 내려주고 확인까지 마치고 열차가 출발을 했는데 안전바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도 T익스프레스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출발한 다음에 쭉 올라가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안전바가 올라가면서 멈출 수 있던 건데 만약에 빨리 이동할 때 그게 올라갔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하는 그런 사고인 건데 다행히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매직 트리 화재 사건도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입구 들어가자마자 있는 엄청 큰 나무 이렇게 움직이는 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말할 것처럼 생긴 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서 SNS에서 한동안 좀 핫했습니다. 그게 이거죠 이거. 나무에 막 나비들도 앉아있고 꽃도 피어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활활활활 불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야? 저 어떻게? 13m 높이 나무 조형물 한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야 엄청 크게 불났구나. 당황하는데요. 다들 근데 불난 거 구경만 하시고 도망은 안 치시네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에 가까웠던 그 나무가 불에 탔다고 하니까 다들 좀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약간 더 으스스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게 또 웃고 있거든요. 나무가 걔가 불타니까 약간 좀 더 슬퍼지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었군요.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나온 게 없습니다만 전구에 불꽃이 튀는 장면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는 나무가 완전히 철거됐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냥 빈자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큰 사건들 조금 우리가 알 법한 이야기들 위주로 좀 다뤄봤습니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두 곳을 모두 다뤄봤는데 쭉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우리는 믿고 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측에서 좀 더 손님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잘 처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부분들에서는 뭐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뭐 어른이 됐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건들이 꽤 있던 것처럼 보여서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큰 사건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